자, 검은 공, 흰 공 총 n개가 있는데 일렬로 나열할 때 흰 공끼리 이웃하지 않게끔 표시하는 거를 볼 거야. 방법의 수를 볼 거야. 자, 그러면 A1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야? 하얀 거, 까만 거. 근데 이렇게 쓰니까 머리가 아픕니까? 하얀 거, 까만 거, 아니면 까만 거, 하얀 거.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법의 수가 두 개. 왜 두 개인지를 알아야 돼. 알았지? 여기가 있잖아? 자, 그러면 모한 거 세 개의 공을 흰 공과 검은 공이 총 n개가 있고 이 n개의 공을 일렬로 나열할 때 이야기를 볼 건데 n은 3부터 출발한대. 그리고 an 빼기 1과 an 빼기 2 사이의 관계식 표현하고 A7에 대해 관련된 내용도 하래. 흰 공과 검은 공이 총 n개 있다. 그럼 A 내 책이 이상한 거야? 너도 A1은 있냐? 공 한 개. 아, 공 한 개? 공 한 개. 그러면 공 한 개? 공 한 개인데 왜 이가 나오지?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흰 공만 있을 때 하나, 검은 공만 있을 때 하나. 저 봐. 흰 공과 검은 공이 총 n개라며. 그럼 A1은 흰 공과 검은 공이 한 개? 합쳐서 한 개잖아. 말이 안 되지 않냐? 흰 공 하나랑 검은 공 0개, 걔랑 검은 공 하나에 흰 공 0개 하면 아, 공 하나. 그러니까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끝. 와, 이거 배우고. 자, 그럼 A2면 공이 총 두 개. 그러면 흰 공, 검은 공 나와 있고, 검은 공, 흰 공 나와 있고, 흰 공, 흰 공은 안 되니까 검은 공, 검은 공으로 표현했다. 그러면 그래서 세 개 나왔다. 그럼 공이 세 개 있다라고 치면 흰 공끼리 이웃하지 않고 싶어요. 그러면 이야기가 뭐가 되어야 돼? 공이 세 개가 있다. 일단 가장 만만한 거는 거꾸로 보는 거죠. 맞지? 그리고 흰 거, 즉 흰 거가 사이사이에 들어갔어요. 까지도 속 편하죠. 그리고 요거만 있어? 흰 공끼리만 이웃하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흰 공이 만약에 두 개가 사용됐어. 그럼 가운데 검은 거 하나 들어가 있다? 그러면 A3이라고 하는 건 5개? 이렇게 이야기가 표현이 됐어. 자, 그러면 지금 일반항으로 쓰라고 하는 거는 지금 n-1, n-2 요거를 이용해서 쓰려다 보니까 n-2 때문에 n은 3부터 해가지고 식 만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은 요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앞쪽 거부터 차례대로 합쳐가지고 이야기를 보려다 보니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A1과 A2를 더해가지고 A3가 되니까 A1과 A2는 관계식이 안 보여. 맞니?
근데 1과 2와 3과 5? 2와 3과 5? 더하면 나와? 여기까지 이해가? 그러면은 아니 숫자를 아니까 세 개를 하나는 좀 내가 그냥 한 땀 한 땀 봤지만 그러다 보니까 일단 1번, 2번, 3번은 그러니까 1번, 2번 얘기는 가능하죠. 4번 얘기 되니? 안 되지. 중간에 있는 과정이 먼저 나와 있으면 안 되잖아. 여기까지 이해가? 일단 요 숫자 3개만으로 A1에다가 지금 A2를 더해서 A3잖아. 나머지 애들은 솔직히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능한 얘기는 누구만 가능하다? 1번, 2번 둘 중에 하나예요. 머리 털라고 처음 보는데 어떻게 해? 그리고 모양을 보자마자 너 피보나치구나 라고 할 수 없잖아. 고르는 방법만 가르치는 거야. 여기가 이해 갔어?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2개는 줬고 내가 하나는 더 마련을 했어. 그래가지고 봤더니 이런 관계가 되었어. 만약에 일반항으로 하고 싶으면 4번째 얘기를 더 봐야 됩니다. 알았지? 근데 그걸 떠나서 요것만 가지고도 일단 뭘 알 수 있다? 1번 아니면 2번 얘기구나. 나머지 거는 숫자를 n 대신에 3 넣어가지고 봤더니 아예 이야기가 안 되죠. 그러면 이제 7번째 아이가 과연 이렇게 나오나를 이제 봐야 되겠지? 그래서 얘네들은 뭐다? 요거 관계를 알았고 식을 은근슬쩍 얘기를 해준 거와 같거든. 앞에 거 2개 더하면 뒤에 거 나와요 라고 얘기해 준 거랑 같은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더해가지고 본다야 그냥. 그럼 4번째 있는 아이는 뭐야? 8이죠. 5번째 아이는 13이죠. 6번째 아이는 21이죠. 7번째 아이는 34죠. 하고 나서 내가 피보나치였네 라고 하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지. 알았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준 거보다 하나 정도는 해봐야 돼. 알았지? 그러면 바로 해결이야. 자, 1781번. 학교 교과서에서는 더 알아보기 위해서 잠깐만 언급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밖에 없어요. 자, 수직선 위에 2개의 점에 있는데 3번 P의 N과 Pn 더하기를 3대2로 외분했대. 자, 봐봐. Pn 좌표가 있을 거고 Pn 더하기 1 좌표가 있을 건데 얘를 3대2로 외분했대. 이렇게 보는 거 기억나요? 자, 외분하는 Pn 더하기. 그럼 Pn 더하기 2라고 하는 거 좌표는 말이다. 외분점이니까 빼는 거야. 3 빼기 2를 써. 그리고 Pn 더하기 1 Pn 요런 관계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자, 그리고 그래가지고 결국 Pn 더하기 2라고 하는 좌표는 3 곱하기 Pn 더하기 1 좌표에다가 빼기 2 곱하기 Pn 해가지고 얘기 봤다는 거거든. 그들의 관계는 이겨요. 그러니까 숫자 3개를 알아야 돼. 그래야지 그들의 관계를 알 수가 있어. 여기까지 괜찮냐?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느냐? P1 좌표가 1이고 초항값이 P2 좌표값이 5래. 그러니까 즉 2개가 주어져야만 그 다음 거가 나타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초항값을 2개를 준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지? 자, 그러면 P3은 계산하면 나올 거야. 그러면 요거 기준으로 P4, P5 그러니까 계산을 3번만 더 하면 되는 거거든. 여기까지 이해가니? 자, 그래서 개수도 조금 하니까 이제 넣어서 봐도 돼요. 관계식을 알았으니까. 1번. n에다가 1을 넣었다라고 하는 관계를 보게 된다면 P3이라고 하는 것은 3 곱하기 P2 빼기 2 곱하기 P1이죠. 그래서 좌표를 넣어가지고 봤더니 뭐 나옵니까? P1 좌표가 1이고 P2 좌표가 5라고 얘기했으니까 나는 15에다가 2 빼가지고 13이에요. 그러면 n 대신에 2를 넣게 되면 P4 좌표를 아는 건데 얘는 3 곱하기 P3 빼기 2 곱하기 P1이죠?
근데 P3 좌표가 위에서 13이라고 얘기를 했고 P2죠. P2 좌표는 책에서 얘기해 주기로 5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결국 39에다가 10 뺀 거죠. 나 29예요. 이거밖에 없어. n에다가 3을 넣어보자. 그럼 P5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녀석은 3 곱하기 P4 29 빼기 2 곱하기 P3 13 하다 보니까 6, 3, 9, 27 여기다가 26 뺀 거죠. 그래서 나 뭐야? 61이죠. 그래서 61 끝. 괜찮아? 그러니까 5개나 보통 6개 이하는 그냥 손으로 넣어서 계산할 때 너가 보기에 등차 다니고 등비 다니고 이항이 3개짜리야. 이거밖에 없어요. 알았지? 물론 솔직히 말하면 또 다른 방법이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얘를 그 사이사이의 관계를 보고 싶은 거거든. 예를 들어 하나만 3개 있잖아. 하나만 넘겨. 이게 원래는 P 더하기 2에다가 빼기 P N 더하기 이거랑 2로 묶은 P N 더하기 1 빼기 P N 요거야. 즉 N 더하기 2 좌표에다가 N 더하기 1 좌표 뺀 거 있지. 이거랑 요거 좌표 사이 간격 있지. 이게 언제나 2배만큼씩 차이가 난다는 거야. 그럼 이거는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지. 알고 봤더니 그리고 몇 대면 이거 자체가 나누기잖아. 곱하기 반대말이랑 똑같은 거거든. 이해가 돼?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외분점 있잖아. 바깥쪽으로 세는 거니까 늘어나는 게 당연한 거야. 알았지?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어떻게? Pn과 n 빼기 1 사이의 그러니까 n은 어차피 숫자를 좀 이쁘게 넣는다고 치면 하나 간격 n 더하기 1과 n 사이의 관계가 초항은 n 대신에 1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P2와 P1 좌표를 알잖아. 맞니? 2개의 좌표를 뺐어. 빼니까 1과 5니까 4죠. 그리고 2에 원래 이거였던 거야. 이해가? 그럼 요거를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그러니까 차이가 등비 수열인 거지. 각각은 지 맘대로 수열이야. 알았지? 그래서 얘를 원래는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한다? n 대신에 1을 넣어가지고 그냥 원론을 얘기하는 거야. 2를 넣어가지고 원래 쓰면은 생략해서 쓰는 거 불리하다고 했으니까 3을 넣어가지고 보면 우리 5까지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식을 더해가지고 얘는 요거에다가 이거 넘겨 P1 값이어서 1 더하면 돼. 이거 뭐야? 등비 수열의 합이냐? 1만 더하면 된다. 근데 이게 더 복잡하지 않아? 개수가 10개 되면 이게 낫겠지. 맞지? 응. 우리한테 뭐가 있으니까 R-1분의 초항 곱하기 R의 n제곱 빼기 1 있으니까 그래서 1만 더하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면 그냥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거를 좀 느껴보는 게 중요한 거거든. 여기까지 이해 갔어? 끝? 시험법 이 맞추시면 끝? 자, 그러면은 괜찮아? 안 괜찮아? 어떻게 해? 책을 맨 뒤에를 보면 기출문제지 맨 뒤에를 보면 24년 의정부 여자고등학교 거 문제가 있거든? 있지? 책이 페이지가 안 나왔어. 24년도 의역 있지? 페이지는 설계가 안 나오셨어. 이거 한번 풀어봐봐. 근데 어. 그 조약이 저번보다 쉽게 나온 거예요. 맨날 말을 들었어.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균형법 증명해도 돼? 조금만 넘겨봐봐.
귀납법 증명 방법은 그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언제든 규칙이 이거야. 야, 나 1을 넣어가지고 본 얘기가 나 맞아. 나 맞다를 보여줘야지. 예를 들어 증명 보여주는 거야. 이제 보여주는 거야. 어차피 수열이니까. 나 1 넣어가지고 본 이야기 맞아. 이걸 먼저 보여줘. 이것도 싫어? n 대신에 1을 넣었어. 그랬더니 나 이야기가 맞아를 보여줘. 그리고 나서 n 대신에 k를 넣었어. 근데 이게 원래 맞는지 안 맞는지 보여주는 게 목적인데 얘가 맞다라고 가정하는 거야. 가짜로 정한 거야. 알았지? 문자 헷갈릴까봐 이제 다른 문자로 바꿨을 뿐이야. 이게 싫으면 n 대신에 m 넣은 거가 맞아 라고 가짜로 정하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나서 그러면 n 대신에 m 더하기 1을 넣었을 때도 맞니? 이걸 물어보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요식이 만약에 맞다라고 치면 맞다라고 친 위쪽에서 보여지게 되면 자 그럼 이제 1이 맞으니까 2도 맞고 2도 맞으니까 3도 맞고 다 맞지? 요 얘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 증명 과정이. 그래서 이걸 이제 빈칸 메꾸는 과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도 하지만 보통 네모칸을 채우기를 보통 많이 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기존에 우리가 도형으로 좀 보여줬던 아니면은 시그마 공식으로 보여줬던 아이들을 다 맞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과정을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떠한 사실이 뭐 우리 공식으로 외웠는데 하는 것들은 다 귀납법 증명 과정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 또 이제 1788번을 보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다 더하면 2분의 n 곱하기 n 더하기 1이야 라고 해서 아니 이거 어차피 등차 수열 확보한 거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얘도 귀납법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1단계는 첫 번째 n 대신에 1을 넣어봐. 그리고 좌변을 봐, 좌변. 자, 1부터 1까지 더하세요. 이거 1이지. 자, 우변은 식에다가 n에다가 1을 넣어.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니까 나 어차피 1이지. 그러니까 1 넣었을 때는 맞다를 보여준 거야, 그냥.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문자는 이제 학교에 따라서 다르게 줄 수 있어서 여기서 이제 K라고 주고 싶었대요. 그러면 뭐 위쪽에 나와 있는 1부터 시작해가지고 K까지 더한 이야기가 2분의 K 곱하기 K 더하기 1이 원래 맞는지 안 맞는지 보여주는 건데 얘가 맞다라고 가정하는 거야. 가짜로 정한 거야. 가짜로 정하고 나서 복잡한 이야기를 단순하게 바꾸는 거거든? 그러니까 복잡한 얘기에다가 양념을 치는 게 중요한 거야. 알았지? 다음 번째까지 보는 거라서 요거가 맞다라고 가정하고 주어진 똑같은 이야기에다가 여기가 지금 K로 끝났잖아. 그 K 다음에 있는 K 더하기 1을 더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 양변에다가 그냥 무지성으로 K 더하기를 더하는 거거든? 그러면 원래 요거 맞는 거라며 하얀 색깔. 여기에다가도 K 더하기를 더한 셈이지. 여기가 있잖아. 자, 그러다 보면 얘는 이제 묶어가지고 한 덩어리로 쓰고 싶은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얘하고 내용이 K 더하기도 똑같이 있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2 곱하기 2분의 2가 있다고 생각을 해. 전개해가지고 묶지 말고 힘드니까. 그럼 여기도 2분의 K가 있지. 그러니까 2분의 K 더하기 1로 묶은 여기 남는 건 K고 여기 뒤쪽에서 남는 거는 누가 남아? 2만 남죠 이렇게. 그러면 식이 2분의 K 더하기 1 곱하기 K 더하기 2지. 그러면 마치 이거 N 대신에 어때? K 더하기 1 넣은 거랑 똑같은 거지. 그랬더니 이것도 좌변 우변이 어때? 그대로 성립한 거랑 같아? 그러기 때문에 뭐다? N 대신에 K 더하기 1 넣어도 이 우변,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좌변에만 넣었지만 우변 이야기도 요 얘기가 맞더라. 그러니까 뭐다? 처음에 가짜로 정했던 얘기가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였더라.
그렇기 때문에 뭐다? 요 원래 있는 식 맞는 이야기야. 믿어줘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갔어? 그러면 이제 89번은 세제곱에 관련된 식으로 얘기를 해줬지만 보통 그동안 애매했던 건 제곱에 관련된 내용이었거든. 책에는 없지만 책에는 세제곱으로 바로 점프를 했지만 제곱 이야기를 보도록 할게요. 잠깐 봐봐.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해가지고 n 제곱까지 하면 우리가 6분의 n 더하기 1, 2n 더하기 1이라고 이제 외우자라고 했잖아. 맞지? 근데 요거 이야기도 귀납법을 통해서 하면은 이 얘기가 맞아요를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거거든. 알았지? 책이 없어. 왜? 요 책에는 세제곱이야. 근데 그건 어차피 뭐 넣어서 보면 되니까. 그럼 얘도 1번 n 대신에 1을 넣는 거야. 그럼 좌변을 봐. 혼자 있는 거지? 1의 제곱 1이야. 우변을 봐. n 대신에 1 넣는 거지? 6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 하니까 나 1이지. 1일 때 맞아. 두 번째 n이 k일 때 원래 있는 식이랑 헷갈릴까봐 굳이 바꿔가지고 보는 거야.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해가지고 k제곱까지 더한 거가 요거다 라고 가짜로 정한 거야. 가짜로. 이걸로 가짜로 정한 거야. 자, 그리고 나서 나는 이 다음 번째까지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러면 양변에다가 뭐 한다?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하는 거야. 원래는 왼쪽에만 더한 거야. 근데 오른쪽도 어쩔 수 없이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요 식을 잘 껴맞춰가지고 요걸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거든. 근데 이걸 정리하려고 하지만 머리 아파. 그러니까 어떻게? 묶기는 묶어야 되잖아. 요걸 묶기는 묶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거 바닥에 6 있지? 여기다가 6분의 6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알았지? 그래야지 이제 계산할 때 편하거든. 그러면 얘랑 둘 다, 일단 6은 둘 다 있지. 바닥에. 분자에도 k 더하기는 얘 두 개 하나에서 최소한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6분의 k 더하기 1로 묶어서 봤더니 얘는 남는데 이거 두 개 남았거든요. 두 개는 정리한 거 쓸 거야. 그랬더니 2k 제곱 더하기 k가 될 거고 6 하나 남았고 k 더하기 1 하나 남았어. 그래서 6k 더하기 6이 될 거야. 그럼 이걸 묶어가지고 써보면 2k 제곱 플러스 7k 더하기 6이거든. 인수분해가 1, 2, 2, 3 이렇게 하면 어때? 7k 나오겠지. 그러다 보니까 요거 묶은 거가 k 더하기 2, 2k 더하기 3인데 이거를 조금 다르게 한번 묶어볼게. 어떻게? 6분의 얘부터 k 더하기 1 얘 2k 더하기 k 더하기 2 그 얘를 2로 묶은 k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본다고 생각해봐. 이해갔어? 어차피 2k 더하기 3이니까. 그럼 봐봐봐. n자리에다가 k 더하기 1씩 넣은 거 맞니? 맞지? 그러니까 요 얘기도 맞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식에다가 그러니까 n 대신에 k 더하기를 넣어도 좌변 우변이 이야기가 성립이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뭐다? 처음에 있던 가짜 정한 얘기가 맞는 얘기가 된 거야. 그러니까 1 넣었을 때 되고, 그러니까 뭐야? 2 넣었을 때도 되고, 2 넣었을 때 됐으니까 3 넣었을 때 되고, 3 되니까 4 되고, 이렇게 무한적으로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 다 되지가 된 거야. 질문.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더러운 애에다가 하나를 더 넣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무조건 인수분해야 그냥. 왜냐면 식 모양 맞춰줘야 돼가지고. 여기가 괜찮냐? 이제 여기까지는 크게 걱정이 안 돼요. 문제는 뭐냐? 부등식이거든, 부등식. 나머지도 똑같아. 좌변에 1 놓고, 우변에 1 놓고. 자, 문제는 314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등식 애들이 문제인데, 부등식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가 너무 힘들거든? 그래서
크기 비교하는 중간 단계가 하나가 좀 필요해. 중간 단계. 그거만 깨우치면 돼요. 예를 들면 1805번을 보시면 실제로도 이래요. 이 방법으로 다 하는 거야. h가 양수일 때 1 플러스 h에 n제곱 한 거랑 1 플러스 nh 한 거랑 비교하면 이렇게 될 거래. 근데 초항이 2부터 통한대. 무조건 2부터 출발이야. 부등호 관계. 초항이 2부터 출발이야. 1이 아니라. 2 이상의 양수일 때야. 그러면 1번. 제일 작은 걸 넣는다고 생각하면 돼. 2를 넣어. 2를 넣어가지고 봤더니 좌변이 1 플러스 2h 플러스 h 제곱이고 우변이 1 플러스 2h거든? n 대신에 2는 거라서 그럼 어때? h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h제곱도 0보다 크겠죠? 얘가 좌변이 더 큰 거 맞아? 그래서 제일 작은 걸 넣어봤더니 나 좌변 통해. 좌변이 우변보다 커. 이것만 보여주면 돼요. 이제 두 번째 1 플러스 h 그러니까 n 대신에 k 는 거야. n 대신에 k 넣었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이제 다 자르고 우기는 거야. 알았지? k는 2보다 큰 거 같아. 그러면 1 플러스 h의 k제곱이랑 1 플러스 h 그러니까 kh랑 이런 관계다라고 가짜로 정한 거야. 가짜로. 진짜로 되는지 안 되는지 나중에 봐야지. 자, 한번 생각해서 해봐. 얘랑 얘가 있다고. 자, 중간에 우리는 n 대신에 k 더하기 1을 넣어가지고도 통해요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냐? 근데 얘는 따로따로 있잖아. 얘는 나는 묶어져 있고. 요게 가짜로 정해가지고 n 대신에 나는 k 더하기 1 이야기가 통해요를 얘기를 해주고 싶다고. 그러면 여기 우변을 기준으로 만약에 좌변을 기준으로 본다면 얘를 갑자기 k 더하기 1로 바꿔주고 싶으면 양변에다가 1 더하기 h를 곱한 거랑 똑같니 한번? 그러면 1 플러스 h의 k 더하기 1제곱을 갖다는 것은 여기다가 똑같이 뭐? 자, 1 더하기 h를 한번 곱한 셈이거든. 자, 얘는 좌변을 위한 식이야. 오로지 좌변을 위한 식이야. 그럼 이제 나에 들어갈 내용도 하나 만들었죠? 그리고 얘를 열심히 전개를 해가지고 봤더니 요 우변은 희생양이야. 1 플러스 k 플러스 1로 묶은 h 플러스 kh 제곱이라고 하는 부산물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변을 위한 k 대신에 k 더하기를 넣는 얘기도 있어야 될 거잖아. 얘는 좌변 이야기고 우변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면 1 플러스 k 더하기 1로 묶은 h 얘기도 있거든. 그랬더니 고민이 드는 게 좌변 때문에 생긴 얘와 우변에다가 순수하게 넣어가지고 뭐 얘를 비교를 해봐야 되겠지. 그랬더니 1이 둘 다 똑같이 있어. 얘도 내용이 똑같아. 여기 내용이 더 있네. K는 참고로 자연수고 H도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H제곱도 양수니까 두 개를 곱하면 양수지. 이해가? 여기가 있잖아. 즉 좌변 계산한 결과값과 우변에다가 순수한 넣어가지고 본값을 단순 비교를 했더니 어떻게 됐어? 이런 관계야. 우변 결과물, 좌변의 결과물. 그러면 얘랑 단순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큰 거야? 즉 n 대신에 k 넣었을 때가 맞다라고 우겼는데
그러면 n 대신에 k 더하기를 넣어도 부등호 그대로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가짜로 정한 얘기가 성립한다라고 이야기해줘도 되겠더라. 그러니까 뭐다? 마음대로 다 넣어서 봐도 된다. 그래서 그 내용이 해당하는 것은 5번이 됐네? 이게 된 거예요. 이해가냐? 그래서 부등식은 얘랑 얘를 직접적으로 얘랑 얘를 비교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n 대신에 가짜로 우긴 거잖아. 그래서 얘를 좌변 때문에 생긴 부산물과 우변 내용에다가 n 대신에 k 더하기 넣은 거랑 비교를 해보는 과정이 꼭 한번 물어봐. 비교할 때 가장 좋은 거는 뭐야? 얘에다가 얘를 빼가지고 0보다 큰지 작은지 보는 게 제일 좋지? 질문. 괜찮아? 알았어. 그러면은 형제는 귀납법 지금 풀어봐봐. 빈칸 채우기. 308페이지 1789번부터 요거 우선적으로 지금 해봐. 지금 꼭